안녕하십니까. 정재남입니다. 이제 많이 포근해졌죠. 자,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이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진 양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라고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봐서 또 우리 유진 양과 또 비슷하게 또 피해를 본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윤태화 양. 시간이 되면은 윤태화 양 얘기도 같이 곁들여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윤태화 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유진 양이 이번 트롯 경연에서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졌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전 국민 투표가 1 위를 했고, 그 모든 그 경연 차트에서 1 위를 달리고 있었던 유진 양이 탈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악을 하고 온갖 비판을 하고 TV조선 시청 거부 운동도 하고 전화도 항의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지난번 우리 유진 양 인터뷰하고 난 뒤에 제가 1차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을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더 확신이 갈 때 말씀을 드리자 싶어서 제가 약간 시간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진 양이 경연에 참가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서울 가서 살자." 이때는 그래도 유진 양이 선곡이 어떻게 우리가 많은 스포만 있었지 확실한 어떤 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가 살자"에서 심사, 이 박선주라는 인간은, 이 범죄 전과가 있는 이 인간은 그래도 "서울 가서 살자." 할 때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조영수는 끝에 가서 하트를 누르기는 눌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벌써 우리 인프피 성격을 가진 유진 양에게 벌써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우리 유진 양 거기서 한 수 기가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팀 미션 "손님 온다."라는, 거기에서 아주 깜찍발랄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유진 양이 정상적인 목소리로 아주 멋지게 전체적으로 올라들어 받는 그러한 경연을 펼쳤습니다. 그다음에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진 양이 탈락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몰랐지만은 지금 돌아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유진 양이 탈락의 약속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민지 양과 두 사람이 데스매치에서 곡을 두고 두 사람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유진 양이 곡을 뺏겼습니다. 자, 그런데 민지 양이 뺏긴 게 아니고 "뺏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참가자들의 곡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유진 양이 전 국민 투표 1 위를 달리고 있고 끝까지 얘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제작진의 판단이 있었으면은 유진 양을 곡을, 나이도 어리고 한데 민지 양과 대결해서 유진 양에게 아마 그 곡을 주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지 양이 갖고 갔고, 유진 양은 거기에서 인제 약속이라는 장윤정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진 양이 약속 노래 전혀 못 부른 게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윤정 마스터와 노래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밀리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윤정 양은 목소리가 비음 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가수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가늘죠, 톤이. 그런데 유진 양은 톤이 장윤정보다 훨씬
음의 그 폭이 굵습니다. 굵으면서 고음치고 올라갈 때도 가늘어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여기에서 제가 윤양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소리가 좋다, 목소리에 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기가 울 때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여러분 목이 안 쉬죠. 자, 우리가 남성들은 군대 가면은 구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구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나면은 이 목이 다 쉬어버리죠. 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아무리 감기 들어서 울 때는 목이 쉬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가 고파서 울다든지 뭐 이래서 아파서 운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리 울어도 아기는 목이 쉬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 발성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들의 발성법이 바로 복식호흡 발성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진 양이 바로 그러한 발성을 쓰기 때문에 아무리 유진 양이 노래를 해도 이 목이 간다거나 쉰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기가 작게 울거나 크게 울거나 소리의 그 톤이 굵기가 똑같이 울죠. 유진 양이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 때도 역시 가늘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가수들은 고음 치고 올라가면은 가늘어지죠. 그런데 유진 양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또 유진 양 목소리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정말 잘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판정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탈락 후보 거기에서 다시 인제 그 추천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 가지고 인제 어떻게 됐습니까? 팀 메들리로 가게 되죠. 자, 팀 메들리로 가서 거기에서 인제 노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좀 더 강해집니다. 약속에서 선곡의 부분에 벌써 유진 양이 뭔가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팀 메들리전에 가서 유진 양이 마술을 펼쳤죠. 그 마술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연습 리허설하는 데는 2번을 했는데 2번 모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그건 실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진 양이 그 본 녹화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틀렸을 경우에 우리 유진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 하는데 내가 틀렸다.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틀렸다. 그래 되면 이 뭐 말도 못하는 지경이 오고 말죠. 그러니까 유진 양이 거기에 모든 것을 그 노래에 신경을 썼는 게 아니고 그 퍼포먼스 그 마술에 실수 안 하려고 온 신의 힘을 다 쏟아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거기에 가고 나오고 그 타이밍을 맞아서 유진 양이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후회 없다. 그다음에 기적이었다. 이런 아주 그 톤이 높은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정말 보면은 유진 양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최선을 다했다. 노래하기 전에 많이 떨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노래를 한다고 했는데 가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노래를 한다고 했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노래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작진에서 막 개입을 해 가지고 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주지를 안 하고 이 곡 해가라 저 곡 해라 또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터치가 들어오니까 내가 노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그거는 노래가 아니다. 나는 그냥 노래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 감성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새로운 사회, 그게 미스 트로트 사회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연에서는 그만큼 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스 트롯에서는 그만큼 제작진에서 터치는 음악 그 노래 선곡 문제에서부터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진 양이 거기에서 정말 노래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 마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듣기에는 짧은 그 부초 같은 인생 그 짧은 앞부분 소절을 거침없이 잘 감정을 넣어서 잘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주라는 이 전과자가 어떻게 심사를 했습니까? "노래에 집중해라." 거기에서 정말 우리 태인 양과 비교를 해 가지고 참혹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유진 양은 그 성격상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은 인프피 성격이 완전히 녹아들어가면서 타인으로부터 "네가 왜 그래?" 지적해 주고 잘못을 지적해 주고 하는 그거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성격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진 양이 거기에서 완전히 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차, 그래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 표정 여러분들 보셨죠? 애처롭게 한이 없었고 그거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이 박선주라는 이 인간이 제가 박선주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게 이미 제작진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래서 박선주가 노래의 퍼포먼스도 왜 그 팀의 유진양 팀의 그 퍼포먼스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어느 팀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박선주가 유진양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부터는 또 더 심해집니다. 윤태화 양도 여기에서 이제 에이스전에 나가서 얘기를 언급을 했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제작진에서 어떤 지적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번복을 했죠. 그러나 그 얘기는 이미 밖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에서 음악 선곡 개입에 민지 양과 데스매치 할 때도 그랬고 윤태화 양 에이스전에서도 선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유진 양 소속되어 있는 이 팀에서 유진 양을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이 윤태화 양의 노래를 제대로 혜은이 노래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노래 그 노래를 부르게 해 가지고 1 등을 못 했죠. 1 등을 하면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팀을 탈락을 시켜서 여기에서 인제 윤태환은 올리더라도 유진 양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제 완전히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합격자에서 유진 양은 완전히 제외되게 되죠. 그다음에 윤태환 양은 올라가게 됐고 자, 그런데 우리 유진 양이 벌써 이미 선곡 2번에 터치가 되는 바람에 제대로 노래를 하지 못했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유진 양은 사실 노래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전국 투표 5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좋다. 유진아 고맙다. 너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청률이 20% 벌써 초반 기록이 26% 27%가 올라갔다. 그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예선까지만 올려줘. 예선까지만 시청률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너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네가 최고 시청률을 올려주고 네가 떠나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청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네가 없어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인제 유진 양을 탈락시키게 돼. 그래 우리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이 아마 추가 합격자로 올려주지 않을까 이래서 판단을 했는데 그게 미스였죠. 자, 그래서 이 유진 양이 거기에서 인제부터 모든 게 인제 포기되고 결국에는 유진 양이 그렇게 된 게 잘 됐다고 인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 지네들보다 더 인기가 지금 유진 양이 하늘을 치솟고 있죠. 지금 천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유진 양이 이렇게 했고 벌써 선곡에서 댓글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추가 합격이 안 된 이유도 바로 유랑단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다. 자, 이 모든 탈락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이미 시청률은 올라갈 대로 올라와 있었고 자, 그래서 유진 양은 예선까지만 시청률을 이끌어 줘. 그다음은 네가 없어도 되니까. 그다음에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톤이 강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티저에서 이 미스트롯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내일은 국민 가수 3세부터 20세까지 참가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연이 있죠. 거기에 유진이를 출전을 시켜서
다시 시청률 몰이를 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청률을 트롯을 통해 가지고 갖고 가겠다. 내일은 인제 뭐 미스 트롯은 빼버리고 국민 가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뭐 이제 뭐 자기네들도 속이 저렸는지 그 국민 트롯 가수라고 안 하고 국민 가수, 내일은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로 또 뭐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되기는 되겠죠. 뭐 자기네들 하면 하겠지만은. 자, 유진양이 지난번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가지냐면, 유진양이 지난번 어 기자 인터뷰에서 "다음에 경연대회에 혹시 참가할 생각이 있냐?"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자, 안 나간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 표정에서 저는 이미 유진양에게 섭외가 왔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넌지시 그전에 떨어지고 난 뒤에 유진양에게 그런 소스를 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진양이 "웃기지 마라. 나는 이제 그동안에 미스 트롯만 보고 왔지 그런 거 보고 안 왔다. 그래서 인제 미스 트롯 끝나니까 나는 경연대회 안 나가. 니네들 기계로 어떤 틀 속에 해 놔 놓고 사람 가두고 하는 그런 경연에 가서 나는 노래할 수가 없어." 뭐 마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하라고 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팀원들을 위해서 했지 내 속마음은 그 마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노래하기 싫었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니네들 장단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든 과정이 예선까지 시청률만 올려도 "유진아, 그다음에는 다음에 네가 내일은 국민 가수다. 거기에 나와서 네가 다시 또 시청률을 올려줘. 그러면은 우리는 너를 막 엄청 이뻐해 줄게." 이런 식의 어떤 농단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진양이 탈락 이유는 처음부터 대응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만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제 생각이지만은 확실해졌다. 유진양을 탈락시킨 이 모든 과정에는 다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제작진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유진양은 예선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TV조선의 그 장사꾼도 이런 장사꾼이 없습니다. 사람의 참여자 어린 소녀를 농락을 시키고 수많은 시청자를 투표하게 해 놔 놓고 그거를 점수에 전혀 가산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우리 유진양을 탈락시킨 이 정말 못됐고 비열한 인간들이 사태를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들의 시청률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30% 거기에 지금 취해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언론이 정말 삐뚤어져 가는 사회를 바로잡아 가고 바르게 보도를 해야 되는 이런 언론 회사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으로 경연에서조차 이렇게 한다. 자기네들은 정치인들이 했을 때는 분명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모든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지네들이 잘못은 일체 사과 한마디 없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온갖 아빠 찬스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승전도 한 해 끝일 걸 2회 연장을 해서, 물론 시청률을 위해서라는 제목은 있지만 그보다도 또 일개 어떤 한 사람의 찬스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아빠 되는 사람이 나와서 광고도 하고 또 TV조선의 이사진에 찾아가서 지금 얘기도 했다라는 것. 그래 하니까 이사진에서 누구누구에게 최고의 그거를 대우를 해 주겠다 이런 식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양이 탈락하게 된 것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었다. 그래서 예선까지만 시청률을 올리고 결국에는 탈락하게 되었다라는 걸 저 나름대로 확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쌓였던 어떤 퀘스천마크를 이제는 조금 씻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